오늘은 조금 신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위화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행복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텐데 또 새로운 목표에 쫓깁니다.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건 여러분의 감각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실로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상식이나 당연함이 사실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원했던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며칠 만에 희미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승진을 손에 넣어도 곧바로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SNS의 좋아요가 늘어나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더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빼기의 달인들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욕망을 해방하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기쁨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 좋은 파트너, 좋은 집.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결과를 추구합니다. 다이어트의 목표 체중 1의 평가, 인간관계의 성과.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로 가치가 있었던 것은 과정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단지 이 거꾸로 된 세상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무겁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착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전의 발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혁명을 일으킬 열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더 많은 수입,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팔로워, 우리는 항상 더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사실 빼는 것에 있었다는 역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불행한 이야기에 대해 아시나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대저택에 살며 고급차를 몰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건강이 나빠져 의사로부터 앞으로 반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행복했을까 하고. 그는 그때까지의 더하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남은 시간 동안 빼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지품을 줄이고 SNS를 그만두고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시간만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재검사를 하자 병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지만 그 자신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빼는 것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소지품을 줄여 자유를 얻는 모습. 디지털 디톡스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사람들. 일을 줄여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빼는 것의 신비의 기이인. 고대부터의 지혜에서는 이 진리를 공이나 무아라는 말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본래의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리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시다. 놀랍게도 물건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사용법을 재검토해 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활동은 없나요? SNS를 하염없이 보거나 의미 없는 회의 의무적인 만남 이것들을 과감히 줄여보면 정말로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인생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뺄셈이지 덧셈이 아니다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빼는 것의 신비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면, 저 집에 살 수 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느낍니다. 외부 세계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복도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큰 역설 중 하나는 사실 모든 것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에는 두 그룹 모두 원래의 행복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사고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점차 적응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관점이 행복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눈앞의 컵에 물이 절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 절반이나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절반밖에 없다고 볼 것인가? 같은 현실이라도 내면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이지만 인생의 모든 장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에서도 관찰자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기한 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보는 쪽의 의식이 보여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의식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모처럼의 휴일인데 비가 와서 외출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비 오는 날이라서 할 수 있는 독서나 영화 감상을 즐기자고 생각할 것인가? 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에 따라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매일 아침 의도 설정을 시도해 보세요. 눈을 뜨면 그날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자, 오늘은 창의성을 소중히 하자 등 간단하고 구체적인 의도를 가짐으로써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더욱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비판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해,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러한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더욱 격려하는 목소리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내면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도 종교도 아니며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면의 관점이 바뀌면 같은 현실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이게 되면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실 그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리더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기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헌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일이 즐거워지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실적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관점 전환이 외부 현실을 바꾼 좋은 예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은 유일하게 여러분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동양의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마음을 따른다고요? 우리의 내면, 우주가 외부 우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결과주의 세계입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여겨지고 직장에서는 목표 달성이 평가되며 인생에서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의 세 번째 큰 역설은 사실 과정이야말로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등반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명산을 정복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산에 오르나요?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정상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라고요. 그에 따르면 정상에서의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진정한 가치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몸을 단련하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등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체중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면 해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은 연애나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면 그 후의 긴 인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관계성의 과정에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하루의 이벤트보다 그 후의 수만 일의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인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걸음걸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몰입 상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충만감을 말하며 많은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이 상태일 때라고 나타났습니다. 즉, 목표 달성의 순간보다 그것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 쪽이 행복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정을 소중히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의 작은 행동에 의식을 집중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는 일련의 움직임 통근길의 풍경 동료와의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 이러한 당연한 순간들에 의식을 집중하면 일상 속에 무수한 기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 방식을 바꿔봅시다. 결과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 목표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kg 감량이라는 결과 목표에 더해 주 3회 30분 걷기라는 과정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도록 마음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끝없는 여정이라는 발상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는 명확한 종착점이 없고 항상 변화하며 계속되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있으면 실패도 성공도 모두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콘서트에서 환호를 받을 때가 아니라 매일의 연습 속에서 새로운 표현을 발견할 때라고요. 인류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이겼을 때보다 매일의 훈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는 과정에 기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과정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소중히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조급함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누그러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큰 역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설들은 언뜻 보면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일상생활에 도입하면 실로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실천적인 접근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큰 역설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풍요롭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보물이다. 이러한 역설들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설들을 단순한 지식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비로소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빼는 것의 신비를 일상에 도입하려면 정리의 날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소지품 시간 사용법, 인간관계, 고정관념 등을 재검토하는 날을 만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가? 이것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매주 일요일을 빼는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SNS도 보지 않으며 쇼핑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습관이 일의 창의성과 인생의 만족도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내면의 우주 법칙을 실천하려면 아침 5분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 후 그날의 내면의 실을 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 오늘은 창의성의 날 등 내면에서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재해석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날 있었던 싫었던 일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비판받았다는 일을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재해석해 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상황도 여러 관점에서 보는 유연성이 몸에 익습니다. 과정을 소중히 하는 실천으로는 작은 기쁨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과정 속에서 느꼈던 작은 기쁨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 향기, 동료의 뜻밖의 친절, 어려운 문제가 조금 풀렸을 때의 기쁨. 이러한 작은 기쁨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일상의 과정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의사는 환자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100년을 더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표현한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소중히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도 가지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짜증 나는 일이 줄어들고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무력이 옅어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확실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동양의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큰 변화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뒷걸음질 치거나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았을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과정을 소중히 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세상과 거꾸로 된 세상 사이를 오고 갑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내면의 풍요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결과에 집착하고 때로는 과정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는 깨달음을 가짐으로써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선택지 외부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선택지 결과를 쫓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선택지. 선택지가 늘어남으로써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승의 말을 전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이것은 처음 배웠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깨달음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깨달은 점 지금의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여 인생을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